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8월 25일 아직까지는 8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의 날씨는 가을 같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요. 벌써 찬바람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영국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가을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쓸쓸해지거든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낮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이 0.29%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0.18%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41% 그리고 러셀 2000은 0.84%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지막까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한 것이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자, 그리고 성장 주식들의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펠로톤은 무려 20%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펠로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퍼시픽 바이오 9.3% 그리고 누홀딩즈는 8.5%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인바이테가 8.21%, 스템이 7.65% 상승을 했고요. 차지포인트 6.97, 에디타스 6.0%, 파이버가 5.28%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크리스퍼가 4.76, 소파이도 4.54%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레모네이드, 스노우플레이크,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이죠. 이런 조직들이 좋은 추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인데요. 넷플릭스가 2.24%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선물을 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는 1.35% 올랐습니다. 애플이 0.18, 테슬라 0.17% 올랐고요. 아마존도 0.13%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아주 조금 떨어지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소식은 테슬라의 주식 분할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891이라고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이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사인데요. 물론 이제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도 주식 분할을 여러 번 겪으셨기 때문에 뭐 주식 분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재미삼아 이 기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점점 더 훨씬 더 싸 보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주식의 가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자,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주식이 3개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한 주가 3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이러한 주식 분할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토탈 밸류, 따라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도 변화가 없고요. 자, 수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889였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3분의 1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290 정도의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3주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30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나도 주식의 개수가 3배로 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의 결정이 이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가가 너무나 높으면 한 주 사는데 막 100만 원씩 들고 이러면 보통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테슬라의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따라서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주식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이제 주식으로 많이 주는데 주가가 너무 높으면 이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뭐 개중에는 미니 스톡이 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내가 테슬라 주식을 30만 원어치 갖고 있는 거랑 한 주를 갖고 있는 것은 조금 기분상 다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스톡은요, 사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테슬라가 이제 이 주식 분할을 여러 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않을 것이다.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매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도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빈번하게 주식 분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난번에는 5대1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있죠. 2020년 8월 달에 했었고요. 자, 그때 주식 분할을 5대1로 하고 나서 주식이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주식 분할을 하고 다시 올리고 주식 분할을 하고 다시 올리고 이러한 그 선순환이 계속 나타나기를 기대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카탈리스트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죠. 카탈리스트라는 것은 뭐 주식을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촉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펀드멘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식 분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카탈리스트로는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있었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사인을 했죠. 자, 그래서 7,50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전기차를 사면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종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실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이 씌워져 있다는 거죠. 일단 세단 같은 경우는 55,000달러가 캡이고요.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80,000달러가 캡이다. 따라서 이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 적용이 되면 7,500달러라는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금 감면을 테슬라가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이 세금 감면에 적용하게 될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테슬라는 적용이 되죠.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이 원자재를 사용할 때 일정 부분의 원자재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조항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생산 대수의 증가, 그리고 판매 대수의 증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장이 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생산 그 증대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테슬라에 대한 기사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킹어파이 기사를 한국어로 그 해석해서 보기 위해서는 여기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한국어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버튼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한국어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군요. 특히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여기 이 창의 가장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점 3개가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 있는데, 이 메뉴 중에서 설정, 세팅에 가셔야 됩니다. 설정으로 가시면 세팅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랭귀지, 언어가 있잖아요. 이 언어를 클릭하시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의 선택이 여기 쭉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안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이 코리안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코리안이 여기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애드 랭귀지로 가셔서 코리안을 찾아서 추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크롬에 한국어를 설치를 하시고 한국어 랭귀지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펠로톤 그리고 아마존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펠로톤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20%가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펠로톤이 아마존과 손을 잡았다라는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자세한 파트너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죠. 자, 펠로톤 바이크, 가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펠로톤 바이크
바이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펠로톤은 집에서 이제 가동용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이드는 뭐냐면 펠로톤이 만들어낸 하드웨어 중에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집에 있는 TV로 자기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펠로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어페럴, 운동복까지도 이 아마존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 있는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내에서만 펠로톤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딜은 첫 번째 있는 일이다. 그래서 펠로톤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오직 그들의 웹사이트 그리고 피지컬 스토어는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펠로톤 샵에 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만 펠로톤의 상품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드 파티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아마도 이 펠로톤이 그들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배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겠다, 확장시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그 디스트리뷰션, 그 분배하는 그런 채널을 아마존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한 굉장히 최고로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좀 유기농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펠로톤의 Chief Commercial Officer 케빈 코닐의 의견이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요, 펠로톤 바이크가 바로 이제 집에까지 배달이 되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바이시클을 그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조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배달이 되는 거,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와서 조립을 해주는 모든 과정은 무료다. 그래서 에디셔널 코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 따라서 굉장히 좀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펠로톤이 하드웨어를 많이 판매할 수 있다면 이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요, 이제 그 멤버십까지 6개월 정도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무료 멤버였던 사람들이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로톤의 주가가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3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가 올라갔는데도 13달러인 거죠. 자, 그래서 6개월 전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28달러, 1년 전을 보시면요, 주가가 100달러가 넘게까지 올라갔던 그런 주식이 펠로톤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아마존과 손을 잡고 매출의 급격한 성장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펠로톤의 주가가 한동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의 주주로서 이 펠로톤 같이 굵직굵직한 기업이 아마존에 의존을 한다는 거, 여기에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소파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소파이 주가가 사실 오늘 미국 증시 초반만 해도 1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미끄러떨어지면서 5%보다 약간 저조한 그런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사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소파이 주식을 추천한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어떻게 나갔냐면요. 자, forgiving student loan,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해 주냐면 $10,000 정도. 그래서 연방 정부의 그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000 정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이 있긴 한데요. 조건이 너무나 쉽습니다. 1년에 버는 돈이요, $125,000 정도가 되지 않으면, $125,000면 얼마냐면요, $125,000 곱하기 지금 1,300 얼마죠? 한번 보죠.
134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곱하기 1340원 하면요, 1년에 연봉이 1억 6,700만 원 이상 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커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부부 같은 경우는 가계 수입이 한 3억 2천 이상 되지 않으면, 3억 3천 이상 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중산층은 다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저희 선심을 쓰는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11월에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까지 현재 뭐 법안도 맨날 통과가 되고, 뭐 인플레 감축 법안인가요? 인플레 감축 법안, 그리고 반도체 법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스튜던트 론, 즉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론칭이 되고요.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면서 다시 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요, 11월 중순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좀 폭락하지 않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모라토리엄은 뭐냐면요, 빚 있는 사람들, 그 부채 있는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부채 상환을 연기해준다, 유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의 그 대출 상환을 연기해주는 것을 우리가 모라토리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장해 왔었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연장해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연장해서 결국 12월에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파의 주가가 오른 거죠. 12월까지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때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겠지라고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조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돌프고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그분이 소파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라토리엄, 즉 그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거였죠. 이 유예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12월에 끝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매니지먼트, 즉 소파이의 경영진이 가지고 있던 그 계획하고 거의 일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빨리 이 부채 상환의 그 연기가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좋은 호재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페더럴 정부, 그 연방 정부에서 그 주는 대출이 이 그 유예가 끝나는 게 왜 소파이한테 좋냐, 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대출을 받거든요. 우리가 보통 리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리파이낸싱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파이한테서 돈을 빌려서 이걸 가지고 다른 정부라든지 페더럴 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빌린 돈을 갚는 이러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2만 5천 달러의 캡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1년에 그 연봉이 1억 5천도 넘는 사람인데 과연 그닥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미주에서는 소파이의 주식을 강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파이의 주가가 그래서 수요일날 1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 소식이 있고 나서 11%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조금씩 미끄러 떨어지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4.8%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돌브즈라는 그 전문가는요, 바이 레이팅을 가지고 있다, 소파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8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화요일날 종가에 비해서는 3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파이가 좀 오랫동안 굉장히 좀 이 정부에서 부채 상환을 연장하면서 계속 그 유예를 해주면서 많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치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소파이는 아직까지도 대출에서 오는 그 매출이 굉장히 좀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출의 소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많은 매출을 기여하는 부분이 대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 대출 유예 그 기간을 마무리해 준다면 소파이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탄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구글의 자회사죠. 피빗이 등장을 합니다. 피빗이라는 기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애플 워치 있잖아요. 애플 워치랑 쌍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해서 인수를 했던 그런 기업이죠. 인수를 2021년 초에 했으니까 이제 인수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10년 이상 이 그 웨어러블 쪽에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에는 구글이 드디어 애플 그리고 아마존과 3강을 이루는구나. 보통 이제 헬스케어가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유망한 그 분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자, 그래서 애플 역시도 피빗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경쟁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인수한 이후에 그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요. 굉장히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죠. 구글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알파고를 개발한 그 딥마인드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제가 있는 이제 영국에 있는 기업인데 이 딥마인드는 헬스케어의 사업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 헬스라고 부르는 사업 분야인데 이 딥마인드 헬스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를 연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글에서는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 앞으로 헬스케어에서 최고의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글 역시도 이 피빗이 좀 하드웨어가 많이 판매가 된다면 이 하드웨어를 판매함으로써 피빗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데이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데이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출시된 피빗의 생산품, 신상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소유한 피빗이라는 자회사에서 출시를 했다. 그래서 트리오니까 삼총사죠. 새로운 디바이스 3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파이어 3 트래커 그리고 두 번째는 2개의 스마트워치가 나왔는데요. 센스2 그리고 벌사4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피빗 센스2입니다. 299달러죠.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게 벌사4 229달러. 이거는 이제 구모델이죠. 세일을 하고 있죠. 지금 119달러면 피빗 벌사2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나온 트래커가 하나 있었죠. 방금 전에 보신 그 인스파이어 3입니다. 이게 바로 인스파이어 3니까요. 요렇게 3가지의 상품이 동시에 이번에 출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피빗에 따르면 센스2 그리고 벌사4 같은 경우는 6일 이상 배터리가 생존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6일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에너지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차징도 굉장히 빨리 돼서요. 12분만 차징을 하면 하루를 쓸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배터리의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의 장비 모두 계속해서 그 하트레이트, 그 심박수라 그러죠. 심박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활동을 측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슬립 트래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깊숙이 잤고 선잠을 잤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그대로 살아있고요.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피트니스 기업인 이 피빗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새로운 밴드도 이번에 그 출시를 했습니다. 그 밴드라는 것은 여기 디바이스, 스마트워치랑 같이 차는 이 밴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럭셔리 액세서리 메이커인 브라더 벨리즈랑 이번에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브라더 벨리즈 for 피빗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이제 밴드가 여기에 좀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좀 럭셔리하게 보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밴드도 출시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자, 센스2 그리고 벌사4는요. 프리오더 투데이. 그래서 오늘부터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 가격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리고 6개월 동안 프리 트라이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피빗 프리미엄 멤버십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역시도 이 웨어러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는데 과연 애플 워치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기사 4개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그 밖에도 3개의 기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시간 관계로 제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애플이 아이폰 14이 이제 출시가 된다 그랬죠. 9월 7일 날 출시될 예정에 있는데 좀 빌드 플랜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 대수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이폰 14을 이만큼 팔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이 있을 텐데 예측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생산 대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 14이 이번에 출시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서스퀘어나가 전망을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던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칩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게임 쪽에 가장 높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이 게임 쪽의 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액티비전의 그 딜 인수합병건이 있잖아요. 근데 인수합병건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입장에서는 액티비전 딜이 잘 성사가 되겠구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T-모바일의 시벌트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T-모바일의 CEO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좀 묘한 조합이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고 T-모바일은 모바일폰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폰 커넥티비티를 위해서 둘이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말고도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랑 이번에 T-모바일이 파트너십을 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랑은 좀 관련이 없는 소식이지만 T-모바일에는 굉장히 좀 커다란 대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로 T-모바일이 지금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은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호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월 2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형태의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한정적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뉴스를 다 보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개, 6개, 7개 정도의 뉴스를 마련했다면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좀 그 골자만 제가 줄여서 요약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방송의 길이는 어느 정도 압축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방식이 좋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호는요 계속 고민하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